평생 우상향하는 자산은 뭐가 있다 그랬지? 주식이랑 채권이랑 부동산이랑 금이 있다 그랬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주식이라 그랬어. 올, 맞아. 그러면 그냥 주식에 몰빵하고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 되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실제로 투자의 대가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거든. 가장 대표적으로는 존 보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저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해주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싹 다 사버리면 내 자산은 평생 우상향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거든. 지난 시간에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왜 평생 우상향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거구나. 맞아.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모든 주식을 다 사는 펀드를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이 되어 있지. 대박이네. 그럼 나 지금 주식에 바로 몰빵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전략인 건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주식이라는 자산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크거든. 주식은 경제위기가 오면 폭락하게 되는데, 경제위기라는 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2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 20년 정도만 봤는데도 벌써 6번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어. 그리고 경제위기가 오면 적게 떨어져도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데, 외환위기 이럴 때는 반의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 와, 그건 좀 무섭다. 근데 진짜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자주 있구나. 맞아. 그리고 한 번 오면 주식은 너무 크게 떨어지니 주식에 몰빵하면 버티기 상당히 힘든 시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주식 몰빵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 더불어 만약 너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자. 근데 하필 그때 주식이 반토막 나 있고,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주식 몰빵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잘 버틴다고 해도 그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과 비슷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경제위기가 와도 거의 손실보지 않는 방법이 있어.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 생각보다 엄청 쉽고 간단한데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 있지. 이 자식이 그러면은 진작에 말해라지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아니, 너가 먼저 주식 몰빵해도 되냐고 물어봤잖아. 그랬나? 뭐 아무튼 시작해봐. 그래. 먼저 이 투자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줄게. 만약 너한테 이렇게 네모난 땅이 생겼어. 너는 여기에 뭐 심을래? 나는 묘목을 심어서 토지 보상을 최대로 뽑아먹을까? 나는 딸기를 심을래. 딸기 좋지. 근데 딸기는 봄이 제철이거든? 그러면 만약 올해는 봄이 좀 짧아서 딸기를 별로 못 따면 너는 어떡하려고? 엄마 집에 들어가야지. 야 임마, 그러니까 안 망할 생각을 해야지. 자,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지? 응. 그러면 땅을 이렇게 4등분해서 각각의 계절에 맞는 제철 과일을 심으면 될 거 아니야. 봄을 위해 딸기, 여름을 위해 수박, 가을을 위해 감, 그리고 겨울을 위해 귤. 그러면 만약 봄이 좀 짧아서 딸기를 별로 못 팔았어도 여름이 그만큼 길 테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 거 아니야. 오, 맞네. 그럼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어?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만든 표를 잠깐 봐보자. 이렇게 경제를 사계절로 나누셨는데, 물가가 기대치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와 적게 오르는 경우, 그리고 경제 성장이 기대치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이렇게 해서 각 계절마다 어떤 자산이 좋은지를 써놓으신 거거든. 오야, 영어도 있구나. 벌써 머리 아파질라 그런다. 너가 딱 그럴까봐 그냥 내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봤어. 어때? 야야야, 이거지. 딱 좋네. 이제 설명해봐. 그래, 그럼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해주면, 경제도 좋고 물가도 상승하는 시기는 호황인 시기거든. 그래서 이때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올라. 그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시기는 원자재들이 좋은데, 원자재는 쉽게 말해서 석유나 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거의 안 오르는 그런 시기도 있겠지. 그럴 때는 채권이라는 게 좋아. 채권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보면 돼. 국가에 빌려주면 국채, 회사에 빌려주면 회사채, 은행에 빌려주면 은행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빌려주면
그건 사채가 되는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에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것을 국채라고 이야기해.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것보단 국가한테 빌려주는 게 돈 떼일 일은 더 적겠지. 그래서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안 좋은 시기가 있어. 바로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지. 경제위기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보니까 주식이고 금이고 뭐고 다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현금밖에 답이 없어. 자, 이렇게 경제도 사계절이 있고 그 계절마다 특정 자산이 가장 큰 수익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이 네 가지 자산을 4등분해서 투자하게 되면 아주 안정적이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지. 아까 농사 예시가 진짜 좋았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됐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럴지는 아직 확신이 안 생기는데.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진짜 저렇게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여하튼 이러한 투자 방법을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운 투자의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법인데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불러. 아, 영구 포트폴리오. 리리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 여하튼 자, 우리가 4개로 나눠서 투자할 자산이 어떤 것들이라고? 주식이랑 채권이랑 원자재랑 현금. 근데 여기서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원자재는 그냥 금 하나만 사도록 하자. 그리고 현금은 그냥 띵가띵가 노는 것보다 1, 2년짜리 예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낫겠지. 그래. 자, 이렇게 4등분해서 1930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차트를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걸 알 수 있지. 오, 진짜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오르네. 이건 수익률이 얼마야? 연 복리로 6.9%인데 주식에 몰빵했을 때의 수익률은 약 8% 정도 되니까 큰 차이도 안 나지. 와, 진짜 좋다 이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했을 때 가장 최악의 순간에는 얼마나 손실이 나는데? 1930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최악의 해에는 마이너스 8.9% 정도 손실이 났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참고로 저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도 있었단 말이야. 주식이 뭐 반토막 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았고 심지어 대공황 때는 주식이 마이너스 80%까지 손실이 났었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4등분해서 투자하는 영구 포트폴리오는 아주 안정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와, 저거 진짜 좋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 아니, 주식의 수익률이 아까 연으로 따지면 대략 8% 정도라고 했잖아. 근데 영구 포트폴리오는 가장 수익률이 낮은 예금이랑 금이 있는데 어째서 주식이랑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예리한데 이 친구? 그건 이 포트폴리오에는 마법이 하나 있거든. 리밸런싱의 마법이라는 건데 이건 다음 이 시간에